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4월 4일자 공시 발표해 보겠습니다. 에스코홀딩스라는 이제 도시가스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LS 그룹 관계사입니다. LS랑 지분 관계는 없지만 이제 최대 주주가 LS의 회장님이십니다. 이 분기 배당 공시가 나왔는데 이제 주당 6,000원 정도를 주고 시가 배당률로는 18%를 주게 됩니다. 이 배당금 총액이 거의 255억이 되고요. 보시면은 이 이유가 종속기업 한성 PC건설이라는 곳에서 이제 130억 중간 배당을 받아서 이 돈으로 이번에 배당을 준다는 건데, 앞으로도 이제 일시적으로 수익이나 초과 투자 성과가 발생하면은 이제 분기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갑자기 안 하던 분기 배당을 왜 하지 하면은, 이제 현재 예스코홀딩스랑 LS 같은 경우는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중인데요. 이제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고 있고, 예스코홀딩스의 이제 구자철 회장님이 이사회 의장 역할만 하고, 이제 21년도부터 구본혁이라고 이제 그 사장님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도시가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신 성장이 멈춰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투자를 하면서, 그 도시가스에서 나오는 돈으로 투자를 한다는 전략으로 이제 경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시적 수익이나 초과 투자 성과가 발생하면이라는 이제 분기 배당 실시를 한다는 공시가 나온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 분기 배당 같은 경우에는 중년세 납부를 위한 목적이라는 의심이 되게 많이 가는데요. 왜냐면은 LS 구전 회장님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구자철 회장님하고 구전 회장님께서 이제 자식들한테 증여를 엄청나게 많이 해줬어요. 거의 11만 주랑 32만 주 정도 줬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LS 구전 회장님 지분이 아직 7.8%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지분을 계속 증여한다면은 또 자녀들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분기 배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전 회장님이 증여를 안 하는지 지켜보다가 증여하면은 다음 분기 혹시 배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삼성중공업인데요. 이런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LNG선 2척 정도이고, 이제 매출액 대비 10% 정도로 20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이제 계약 기간입니다. 다음으로는 SK 하이닉스인데요. 이제 교환 사채권 발행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약 1조 9천억 정도 되고, 표면이랑 만기 금리가 1.75%입니다. 행사가가 이제 11만 1,180원이고, 현재 주가는 87,200원으로 어느 정도 이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네, 교환 청구 기간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22일부터 30년도 4월 1일까지고요. 이거를 발행한 이유는 운영 자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이제 영업 잠정 실적을 냈는데, 자동차 대수가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14%, 해외 같은 경우에 16%로 2월 대비 크게 상승했고, 전년으로 보시면은 이제 누적으로 봤을 때 25%, 이제 해외 10%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 실적하고 2월달, 3월달이 나왔는데 6% 하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10%, 전체로 9%로 크게 좀 증가를 했습니다. GK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지노가 이번에 좀 호황을 맞았는지 전년 대비해가지고 이제 카지노 매출액이 30% 정도 늘었습니다. 이 두 배로는 거의 130%가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3일 그 코스닥 공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 원래 노션으로 했어야 되는데 노션이 이상해서 제가 본 회사는 그 와이즈버즈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신규 시설 투자 기재 정정 공시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광고 회사거든요. 근데 경기도 성남시 이제 판교 그쪽에 산업시설 용지에다가 새로 사무실 짓는다고 발표를 한 건데, 이제 어떤 걸 정정했냐면 그냥 공사 기간을 한 5개월로 늘린 걸 공시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광고회사인데 67억짜리 뭐 사무실 뭐 그런 게 있나? 뭐 특별한 게 있나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 18.6%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은 679억이고
작년에 실적은 이제 매출 158억, 그리고 영업이익 26억, 그리고 순이익 22억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또 광고 중에서도 페이스북하고 구글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온라인 광고 대행을 하는 회사인데, 모바일 광고도 기획하고 광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는 회사예요. 매출 비중을 보시면 여기 미디어랩하고 퍼포먼스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미디어랩은 이제 광고 대행사하고 바로 거래를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사업이고, 퍼포먼스는 이제 광고주하고 직접 거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로는 그 현대자회사의 이노션하고 이케아, 그리고 뭐 제일기획 이런 데가 주요 고객사고, 그리고 글로벌로도 많이 하는데 글로벌 종합대행사인 레오버넷하고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맥도날드하고 이케아, 벤츠 광고도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얘네가 미디어랩하고 퍼포먼스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짜잘짜잘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 크리에이티브 사업이란 걸 또 해요. 이게 이제 뭐 광고 소재를 제작해 주는데, 이거 많이 보셨을 광고예요. 뭐 4달러 그 버거킹 광고인데, 이거를 이쪽 회사에서 같이 뭐 협업해가지고 만든 건가 봐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 과학초롱 그 무고 더블로가 그 버거킹 광고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센스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출은 그렇지 않네요. 또 매출 비중 작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가 페이스북하고 구글 기반으로 광고한다 했는데, 그 이제 그쪽에 할 수 있는 ADWITT라는 자체 광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좀 봤는데, 매출은 이제 18년도부터 꾸준히 늘지만 이익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별로 내린 거는 매출 성장은 좋지만, 이익 내는 거 대비 시설 투자를 좀 과도하게 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얘네의 그 어드윗이라는 플랫폼을 페이스북 광고 플랫폼하고 비교를 한 건데, 뭐 이게 사실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냥 좀 더 페이스북 광고 플랫폼보다 좀 뛰어나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제 67억의 시설 투자는 좀 과도하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기타 법인을 준비한 갓도입니다. 오늘 어제 기타 법인 공시가 4,000개여가지고, 이건 좀 에바다. 4,090 몇 개 중에 4,000개가 진짜 감사 보고서가 올라온 거여서, 관심 있는 거 그냥 하나 골라서 해보자 해서, 하나토탈 에너지스를 했고요. 하나토탈 에너지스에 관심 있는 이유는 저와 관련이 큰 회사에서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임팩트랑 토탈에너지,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럽 정유회사 토탈이 반반을 가지고 있다. 원래는 삼성 토탈이었습니다. 삼성 토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아는 정유사 이제 4대 정유사가 있는데 거기서 꼴찌였다. 꼴찌여가지고 삼성이 이제 이주용 체제로 넘어가면서 1등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라는 포부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총액은 뭐 3조가 좀 덜 되는데 여기에 이제 토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삼성 테크인, 삼성 탈레스, 삼성 종합화학, 삼성 토탈이 들어있었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했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년에 뭐 9천억씩 나오는 회사였기 때문에 뭐 4개 회사를 사는데 한 개에서 1년에 9천억이 나온다는 거는 뭐 거의 돈복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실적 매출은 잘 나왔습니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그 부분에서 많이 아픔이 있었고, 원래는 9천억 벌던 회사가 원래는 2천억대밖에 못 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올해는 매출이 1조 4천억 찍혔지만 돈은 매우 적게 남았고요. 아니 1조 4천억이 아니고 14조가 찍혔지만 되게 재밌는 거는 배당을 엄청나게 때린다는 거죠. 배당을 뭐 현금이랑 선생님 보시면 여기 거의 그냥 100%로 계속 배당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토탈이 50% 가지고 있고 토탈에서 이제 돈을 가져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캐펙스 투자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아주 적게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다른 게 아니고 상장이 안 돼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제 하나그룹이 돈이 부족해지면 상장하게
싫겠지만 가장 성장하기 좋은 회사가 어디냐 했을 때 하나 토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익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회사의 변화가 있으면 계속 들고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원 및 대량 보유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원택의 이 비등기 임원이신 유춘희 부회장님께서 약 5천만 원 정도를 매수하셨습니다. 쭉 내려서 TXVX에 임종윤 사내이사님이신데 굉장히 대주주 거의 최대주주께서 약 10억에 가까운 금액을 장내 매수하셨습니다. 좀 의미 있는 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프타바이오의 대표이사님이 1억 2천만 원, 사장님이 1억 6천만 원을 각각 매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뭔가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이거 원픽으로 선택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프타바이오는 플랫폼 기술 기반 First in Class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 산화 스트레스 조절, CF 모듈레이션, 앞타머 약물 복합제 플랫폼 이 세 가지 독창적인 기술로 혁신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거 왜 내려가지 이거? CAF 모듈레이션 플랫폼에 기반해 코로나19 외 7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에 있고 세계 최초의 아타머 약물 복합제 플랫폼 기반해서 췌장암, 혈액암, 간암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좀 더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 이렇게 치시면 될 것 같고 매출, 영업이익 이런 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이 그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이수진 대표이사님이시고 25년간 연구개발 경력이 있고 이러신 분입니다. 사장님이신데 30년간 연구개발 경력이 있고 이러신 분입니다. 쭉 내려서 이렇게 이것이 아프타바이오의 파이프라인으로 이것을 선택한다면은 굉장히 좀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에 좀 열심히 검색을 해본 결과 기술 수출 기대감은 상한가 직행한 아프타바이오가 허위 공시 논란도 있었고 이런 좀 공시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선뜻 투자하기에는 좀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지 않으면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넥스 공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공시가 그렇게 유의미한 공시들이 안 보여가지고 이제 엄지하우스라는 회사를 가져왔고요. 여기는 이제 대표이사 변경 공시가 나왔는데 원래는 정재호 대표이사님에서 이제 정재호, 정석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냥 단순하게 궁금했던 점은 이제 정석한 대표이사가 누굴까 했는데 이제 뭔가 아들인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사업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설계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건축 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22년도 매출액이 365억이고 영업이익 마이너스 83억,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96억 정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얘네가 했던 거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검증 과정은 사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봤는데 그 출생 연월로 보면은 이제 정재호 대표이사님이 53년생이시고 정석환 대표이사님이 85년생이니까 딱 그 부자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최근에 주주총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런 안건이 있었나 봤는데 그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이사가 안건, 주주총회에 원래 안건이 없나 그냥 이렇게 궁금해져가지고 봤더니 원칙적으로는 그냥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걸로 되고 이제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신기해서 궁금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But if